반갑습니다. 이제 좀 시원해져서 살만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은 신념을 만드는, 현실로 만드는 마음의 상태라고 했는데, 여러분,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두 글자로 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런 걸 좋아하는 태도, 싫어하는 태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해 한기 노트에서는 제가 신념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신념을 현실로 만드는 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태도가 신념을 현실로 만들까? 신념이 있다고 다 그게 현실이 되진 않죠. 여러분, 여기 어디입니까? 시드니입니다. 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죠. 시드니는 어느 나라에 있는 도시입니까? 호주에 있습니다. 호주에 있는 도시입니까?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도시입니까? 둘 다 같은 말입니다. 네, 같은 나라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나 호주나 같은 나라죠. 그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하우스인데, 이 호주의 날씨는 어때요? 우리나라하고 어때요? 반대죠. 그 호주는 여름이 12월부터 1월까지고, 근데 여름이 한국의 초여름 날씨예요. 그렇게 덥지 않죠, 한국처럼. 특히 올해 한국처럼 그렇게 덥지 않죠. 겨울은 6월부터 8월까지예요. 그런데 이게 한국의 가을 정도 수준이에요. 그렇게 춥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호주라는 나라에 가면 뭘 보기가 힘듭니까? 눈 보기가 힘들죠. 근데 호주는 또 굉장히 나라가 크기 때문에, 호주는 북쪽으로 갈수록 추울까요? 더울까요? 덥습니다. 왜냐하면 남반구에 있기 때문에. 남반구가 뭔지 설명 안 해도 되죠. 남반구에 있기 때문에 북쪽으로 갈수록 추운데, 뭐 지역마다 다릅니다만은 대체로 호주는 날씨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호주에서 볼 수 없는 것, 보기 힘든 게 이제 첫째 눈, 둘째는 뭐예요? 단풍을 보기가 힘들어요. 날씨가 거의 온화하기 때문에. 늘 푸르다는 거죠. 호주에 가면 늘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사계절 다. 나무도 거의 다 푸르고, 목장도 거의 다 푸르고. 참 살기가 좋겠죠. 그런데 늘 꽃이 피니까, 이 유럽에 있는 양봉업자들이 볼 때는 호주가 어때요? 양봉하기에는 천국이죠. 왜? 늘 사계절 다 꽃이 있으니까. 그래서 유럽에 있는 양봉업자들이 자기들 유럽에 있는 벌들을 이렇게 데리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벌들을 싹 데리고 호주로 온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처음 1년 동안은 대박이 났습니다. 그 유럽에서 이 양봉할 때 모이는 꿀보다 몇 배나 많은 꿀을 이렇게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째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년 그렇게 모였을까요? 그런데 2년째부터는 벌통이 이렇게 비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히려 수확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꽃은 늘 있는데 왜 벌통은 빌까요? 거의 땅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꿀벌이 꿀을 모으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꿀벌은 꿀을 왜 모읍니까? 겨울에 생존하려고 모읍니다. 생존하려고. 겨울에는 꽃이 없으니까 모아놨다가 그 새끼들 살리려고 이렇게 꿀을 모아놓는데, 이게 1년 딱 호주에 살아보니까 늘 꽃이 있으니까 애들이 더 이상 이 꿀을 모으기가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벌통이 이게 비게 된 겁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가 뭔가요? 신념을 현실로 만드는 마음의 상태는 뭐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이 힌트입니다. 뭐라고요? 절박함 비슷해요. 그래요. 간절함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간절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원하는 게 있어도 그걸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양초 하나 보이시죠? 이게 왜, 이 양초를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신혼 때 살던 집이 주택 2층이었어요. 주택 2층에 전세 2천만 원짜리에 살았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집사람이 밥 못해가지고 2천만 원 겨우 얻었어요. 왜냐면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5개월 있다가, 3개월 있다가 장가 갔거든. 그러니까 모아놓은 돈도 없고, 월급도 78만 원인데 뭐 3개월 모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자취방 보조금 빼가지고 결혼하려니까 1,000만 원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 2천만 원짜리 주택 전세를 얻어가지고 살았거든요. 주택 2층에 사니까 여러분 좋죠? 여름에는 정말 덥고, 겨울에는 억수로 춥고 그래요. 안방에서 이렇게 보일러를 틀어놓으면 바닥은 따뜻한데, 입에서는 입김이 나가더라고. 진짜 입김이 나가요. 그리고 우리 사투리로 우풍이라고 하죠, 우풍. 원래는 우풍인데, 그 벽에서 이렇게 찬바람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테스트 한다고 양초를 이렇게 벽에 갖다 대봤어요. 양초 뿌리가 막 흔들리대. 제가 살았던 집은 그랬어요. 정말 추웠어요. 근데 저는 더위를 많이 때 추위를 별로 안 타기 때문에 뭐 추운 건 좀 참을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장실에 가니까 목욕탕하고 같이 있잖아요, 주택은. 그리고 아파트보다 크죠? 세탁기도 놓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벽에 샤워기가 꼽혀 있었는데 샤워기에서 물을 딱 트니까 이렇게 물이 쫙 나와야 되잖아요. 물이 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한 방울도 이렇게 안 나오고 줄 타고 100% 줄 타고 내려오더라고. 그렇게 물 안 나오는 샤워기 처음 봤네. 그래서 주인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수도관이 날아가가지고 이제 녹이 슬었겠지. 그래서 물이 안 나온다는 거죠. 수리를 해달라니까 못한대요. 전세를 싸게 놨으니까. 그래서 그냥 살던가 니들이 수리하던가 그러라 하더라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냥 살았지. 그냥 살았는데 물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닥에 이걸 사투리를 뭐라고 해요? 고무다라이 그러죠. 고무다라이. 술 먹고 얼굴 뻘개진 사람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뻘건 고무다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뻘건 고무다라이를 하나 사놓고 샤워기 머리를 이렇게 탁 담가놓고 밤새도록 물을 틀어놓으면 이 고무다라이가 안 넘칠 정도로 물이 탁 찼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무다라이 주변을 우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물. 자기 어디야? 그러면 우물에 있어. 그랬어요. 그래 늘 앉아가지고 이렇게 바가지로 씻죠. 우물가에서 우리 그렇게 많이 씻었잖아요. 늘 바가지로 씻어 있어요. 근데 제가 땀이 좀 많잖아요. 이러면은. 그래서 그때 소원이 뭐였냐 하면, 밤새 한 달에 받아놓은 찬물로 샤워하고 그랬으니까, 소원이 뭐였냐 하면, 샤워할 수 있는 집으로 이사 갔으면 소원이었겠다. 이 샤워기에 물 제대로 나오는 집에 이사 가면 소원이었겠다. 그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수입은 월급 제가 78만원 받는다 그랬죠. 받았다, 처음에. 수입은 78만원 밖에 안 되지. 뭐 집사람하고 합쳐가지고 얼마 안 되더라고. 그 이사가 형편 안 되지. 집값도 비싸고, 전세값도 비싸고. 그거 가지고 월세 얻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간절하더라고요. 왜 더 간절했냐 하면, 제가 결혼하고 제 친구들이 이렇게 장가를 가는데, 한 친구는 전세를 집에서 6,500짜리를 얻어줬어요. 다른 한 친구는 집을 사주더라고, 아버지가. 8천만원짜리 집을. 저는 전세가 2천이잖아요. 근데 얘는 집을 8천만원짜리 사주는 거예요. 그럼 이 갭이 얼마입니까? 사준 친구하고 따지면 4천만원 차이가 나죠? 그럼 이게 그냥 4천만원처럼 보이는데, 아니지, 8천이니까 6천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6천만원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6천만원 차이가 아니에요. 1년 지나면 더 많이 차이 나죠. 똑같은 집에 살아도. 2년 지나면 더 많이 차이 나요. 왜요? 얘는 집값이 오르고 저는 전세값이 오르잖아. 그러니까 나는 빚이 늘고 얘는 뭐가 늘어요? 자산이 늘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가만히 있어도 평생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친구를. 충격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돈을, 그러니까 그렇다고 물려받을 자산도 없죠. 그러면 어떻게 이걸 극복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돈을 더 빨리 버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돈을 더 빨리 더 많이 버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돈을 더 빨리 더 많이 버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직장인한테? 공무원은 좀 경우가 다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기업에 있었으니까. 거기다 또 기술 영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방법은 뭐예요? 연봉을 높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봉 높이는 방법이 뭐예요? 성과 내는 수밖에 없어요. 성과 내면 뭐가 돼요? 승진이 돼요. 그 승진이 되면 연봉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게 되죠. 왜? 간절하니까.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게 되죠. 그 열심히 살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승진을 막 1년에 2번씩 2번 해가지고, 그 1년에 승진 2번을 2번 해가지고, 그 2년 만에 4번 승진한 거죠, 쉽게 말해서. 승진을 3년 만에 제가 이사가 됐잖아요. 이사가 되고 나니까 좀 살만합니다. 친구들보다. 그 연봉이 뭐 굉장히 많았어요. 그 이사되고 나서는 판공비만 120이었으니까. 사원 때는 월급이 78만원이었는데, 임원되고 나니까 판공비가 120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살만했죠. 그게 왜 가능했자는 거지. 왜 가능했냐는 거죠. 그게 간절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신념이 있었어요. 사회생활 할 때. 나는 무조건 사장을 한다. 남 밑에 일하는 게 싫거든요. 그 목표는 무조건 사장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장하려니까 돈도 없고 사업 아이템도 없잖아요. 그래서 취직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사범대를 나왔습니다만 전공도 화학을 했는데 취직을 어디로 했습니까? IT 업체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범대 출신의 화학 전공한 사람 치고 아마 제가 유일할 거예요. IT 업체 취직한 사람은. 사범대 출신은 그런 쪽에 취직을 거의 안 하거든요.
대부분 학원 원장을 하거나 뭐 선생님이 되거나 그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왜? 사장하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사장하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이 사장이 못 될 거라는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장이 되려면 어때야 돼요? 그렇게 되려고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행동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간절해야 되겠더라는 거지. 만약에 제가 부잣집 아들이었다면 사장이 못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만에 승진도 못 했을 것 같아요. 그 회사가 별로 이렇게 쉬운 회사는 아니었어요. 일하기가. 정신적으로도 별로 쉬운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 회사의 이사님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잔소리를 하는 스타일이냐면 자기가 앉아서 옆에 직원을 세워놓고 4시간을 잔소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책상 옆에 세워놓고 자기는 앉아서 4시간 동안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밥 먹는데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잔소리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밑에 있기 힘든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 밑에서 제가 이사가 됐으니까. 그렇죠? 왜? 간절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간절한 사람은 뭘 합니까? 마음이 간절하면 사람이 뭘 하게 돼요? 노력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노력하는 거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하고 목숨을 거는 거하고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력은 어느 정도 해야지 그러면 이 간절한 마음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하게 만들어야 신념이 현실이 될까? 여러분 조정래라는 분 아시죠? 태백산맥의 저자.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마라. 최선이란 자기의 노력이 스스로를 감동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쓸 수 있는 말이다. 그렇죠. 최선이란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이거 왠지 핑계 같다는 거죠. 여러분 체베다리라는 분 아십니까? 일본에서 가라데로 유명하신 분.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지 마라. 왠지 변명하는 것 같지 않느냐.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지 말고 목숨을 걸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최선을 다하기가 참 힘들다는 거지. 그만큼.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스스로를 감동시킬 만큼 노력을 해야 그게 최선을 다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감동시킬 만큼 노력하려면 마음 상태가 어때야 된다고요? 간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간절해야 그만한 노력을 하게 되고 그래야 내 신념이 어떻게 됩니까?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신념이 있으시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살 거라고 믿는다라는 신념이 있잖아요. 그 신념이 있으시면 간절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신념에 대한. 그래야 내가 나를 감동시킬 만큼 노력하게 됩니다. 제가 그 3년 만에 이사됐던 회사에서 제가 한 노력에 대해서 제 스스로 감동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6시까지 학교에 그 포스터를 붙이고 오라고 하는 지시를 받고 신입 때 나갔는데 학교는 6시에 문 닫잖아요. 대학교는. 직원들이 퇴근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포스터를 대구 경북에 새벽 2시까지 다니면서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퇴근한 부서에는 경비실에 맡기고 어쨌든 경북에 대구 경북에 60몇 개 학교를 다 갔다는 거 아닙니까? 하루 만에. 6시에 들어오라고 하는데 퇴근하지 않고 새벽 2시까지 다 돌렸어요. 그리고 몇 시간 자고 또 출근하고.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한 경험이 있어요. 스스로 참 뿌듯하더라고. 내가 생각해도 참 대단하더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잘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념이 있으시면 간절한 태도를 가지시고 간절한 태도는 어떻게 한다? 나를 감동시킬 만큼 노력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럼 뭐가 돼요? 여러분의 신념이 현실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89번째입니까? 90번째구나. 벌써 90번째네요. 90번째 향기 노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